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달. 서랍 속에서 발견된 편지 한 장. 그 안에는 아내의 기억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연 그 편지는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거실 한쪽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49세 김영순 씨는 오늘도 변함없이 남편의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달 전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긴 물건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추스르는 것이 요즘 그녀의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원목 서랍을 열자 진한 나무 냄새와 함께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습니다. 안경, 볼펜 그리고 작은 수첩 몇 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랍 깊숙한 곳, 평소 잘 보이지 않는 모서리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을 뻗어 만져보니 종이 한 장이 살짝 구겨진 채 숨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낸 그것은 편지였습니다. 누렇게 변한 편지지 위로 남편의 익숙한 필체가 떨리듯 적혀 있었지요. 종이 가장자리는 습기로 인해 살짝 말려 있었고 잉크가 번진 듯한 얼룩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영순 씨는 손끝으로 편지를 매만지며 그 거친 질감을 느꼈어요. 오래된 편지지 특유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편지 첫 문장은 사랑하는 그대여로 시작했지요. 평소 남편이 자주 쓰던 표현이었어요. 하지만 읽어 내려갈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 특유의 담백하고 직설적인 말투가 아니라 어딘가 조심스럽고 애둘러 말하는 듯한 문체였거든요. 마치 누군가에게 사과를 하려는 듯한 혹은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리움에 잠 못 이루며라는 구절을 읽던 영순 씨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편지 말미에 적힌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작년 가을쯤이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시기에 남편이 멀리 떠나간 기억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말이지요. 영순 씨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생겨났어요. 남편이 먼 곳에 있었다는 기록을 언제 남겼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편지가 수첩 사이에 끼워져 있는 것일까요? 편지를 다시 천천히 읽어 내려가자 평소 남편의 말투와 미묘하게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딘가 조심스럽고 무언가를 망설이는 듯한 문체였거든요. 편지지 한쪽 모서리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어요. 잉크가 번진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눈물 자국일 수도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그 얼룩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응급실에서도 끝까지 자신과 아이들을 걱정하며 미안하다라는 말만 반복했던 남편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오후 햇살이 기울어가며 방 안이 점점 어두워졌지만 영순 씨는 여전히 편지를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남편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은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편지 속에는 분명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 같았어요. 이 편지가 자신이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과는 다른 무언가를 보여줄 것 같다는 불안한 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호기심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이렇게 한 통의 편지가 아내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편지를 발견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영순 씨는 편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멀리 떠난 곳에서 그리움에 잠 못 이루며라는 문장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거든요. 남편이 멀리 떠난 일이 언제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보니 작년 가을에 남편이 늦게 들어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져서라고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때 멀리 다녀온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특별히 출장이라고 따로 말한 기억은 없었습니다. 단지 야근이 늘었다고만 했었거든요. 편지를 다시 들여다보니 다른 부분들도 어딘가 어색했어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대를 그리워하며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 아래로는 집 근처 카페에서 자주 마시던 커피가 그립다는 문장이 이어졌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다면서 왜 집 근처 카페 이야기를 할까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영순 씨의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편지의 내용들이 일관성이 없어 보였고 평소 남편의 성격과도 맞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항상 명확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편지는 왠지 에둘러 말하는 듯한 느낌이 강했어요. 영순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분명한 이 편지가 왜 거짓말로 가득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거짓말을 싫어하고 솔직했던 남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족들 앞에서도 항상 진실만을 말했던 남편이었습니다. 편지 중간 부분을 읽다가 영순 씨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회의에 시달려서 지쳤다는 문장 다음에 그래도 마음 한편으론 편안하다는 내용이 이어졌거든요. 회의에 지쳤는데 왜 편안하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달래려 한다는 표현도 있었는데 무엇에 대해 미안해하는 것일까요? 영순 씨는 편지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 편지가 정말 자신에게 쓴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남편에게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요?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영순 씨는 남편이 마지막까지 했던 말들을 떠올렸어요.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었거든요. 그때는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에 대한 사과로만 생각했는데 혹시 이 편지와 관련된 다른 의미였을까요? 편지 속 미안한 마음을 달래려 한다는 표현과 묘하게 일치하는 것 같았어요. 편지지 곳곳에서 잉크가 번진 흔적들이 더욱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눈물이 떨어진 것 같은 동그란 얼룩들이 여러 군데 있었지요. 특히 미안하다는 단어 주변에는 더욱 진한 얼룩이 있었어요. 남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울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울면서까지 이런 편지를 써야 했던 것일까요? 영순 씨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다시 수첩 사이에 끼워 넣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 속에는 분명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의 마지막 미안하다는 말과 편지 속 내용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시간이었어요. 평소라면 저녁 준비를 했어야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각자 학원과 친구 집에 가 있어서 집은 조용했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영순 씨의 마음 속에는 작은 의심이 씨앗처럼 자라나고 있었어요. 편지를 다시 꺼내들며 영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편지의 어색함이 단순히 자신의 오해인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남편에게 무언가 숨긴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겉봉투는 없었지만 사랑하는 그대여라는 호칭으로 시작하는 이 편지가 과연 자신을 향한 것이 맞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 통의 편지가 49세 아내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을 심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편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편지가 주는 충격을 가라앉히려 영순 씨는 책장 위에 놓인 두툼한 사진첩을 꺼내들었어요. 진한 갈색 가죽으로 된 앨범은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남편이 직접 골라준 것이었지요. 표지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작은 스크래치들이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소중한 추억의 일부였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자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제주도 성산 일출봉 앞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투명 필름 아래로 비쳐 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렜어요. 남편의 손을 잡고 오름을 오르며 평생 이렇게 함께 살자고 약속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족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첫째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찍은 사진,
둘째 민준이 첫 돌잔치 사진,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을 때의 즐거운 모습들이 차례대로 나타났습니다. 각 사진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동네 재래시장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 주말마다 온 가족이 함께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곤 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아이들 손을 꼭 잡고 걸으며 엄마가 뭘 사야 할지 같이 생각해 보자며 장보기를 놀이처럼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수진이를 어깨에 태우고 민준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에서는 아버지로서의 행복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영순 씨는 그 사진을 보며 잠시나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편지 속 거짓말이 일시적인 착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시였습니다. 재래시장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순간 남편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지만 눈가에는 어딘가 피곤하고 무거운 기색이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 사진들과 비교해보니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영순 씨의 가슴이 다시 한번 답답해졌습니다. 편지의 충격 이후 사진을 보는 시각도 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남편의 다른 모습이 있었던 것일까요? 다른 사진들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가족 사진에서도 비슷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지만 자세히 보니 미소가 어딘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아이들 운동회 사진에서는 남편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영순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이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동안 놓쳤던 신호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앨범 속 남편의 미소들이 이제는 복잡한 감정을 숨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강아지 해피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3년 전 여름 해피가 갑자기 아파서 동물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족 같은 해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며 밤새도록 병원에서 지킨 뒤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뽀삐가 회복된 것을 기뻐하며 온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서 남편만 유독 복잡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쁨보다는 안도감에 가까운, 그리고 어딘가 미안해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뽀삐를 향한 사랑마저도 순수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영순 씨는 앨범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쌓아온 모든 추억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미소는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연기였을까요? 아이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도 남편에게는 괴로운 시간이었을까요? 창밖으로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반갑게 맞이했을 소리인데 오늘은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간직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 자신은 이제 남편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사진 속 환한 미소와 뒷면의 슬픈 고백들 사이에서 진짜 남편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앨범을 다시 책장에 올려놓으며 영순 씨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추억과 현실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편지와 사진들로 인해 마음이 어수선해진 영순 씨는 다시 남편의 서랍으로 돌아갔어요.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남편의 행동들이 모두 자신의 오해였다는 증거를 찾고 싶었어요. 서랍 안쪽에는 남편이 평소 사용하던 작은 수첩들이 몇 권 있었습니다.
회사 일정을 적던 것, 가계부 용도로 쓰던 것, 그리고 개인적인 메모를 적던 것까지. 영순 씨는 가장 두꺼운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표지가 까맣게 달아 있어서 자주 사용했던 것 같았거든요. 수첩을 펼치자 남편의 익숙한 글씨가 나타났어요. 회사 회의 일정, 아이들 학부모 상담 날짜, 차 정비 예약일 등 평범한 일상의 기록들이었지요. 영순 씨는 조금 안도했어요. 이런 평범한 기록들을 보니 남편이 특별히 숨길 일은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작년 하반기 부분에 이르렀을 때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평소처럼 회사 회식 오후 7시라고 적혀 있는 날들이 있었는데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늦을 예정이라고 추가로 적혀 있었거든요. 왜 회식인데 따로 늦을 예정이라고 적었을까요? 더 자세히 보니 그런 날들이 한 달에 2~3번씩 있었어요. 부서 회의 연장, 고객 미팅 추가, 야근 불가피 같은 메모들이었는데 그 날짜들을 따져보니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날들과 일치했거든요. 특별히 이상할 것은 없어 보였지만 왠지 너무 자세하게 적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순 씨는 자신의 기억을 떠올려 보았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항상 미리 전화를 해서 회식이 늦어질 것 같다. 혹은 일이 밀려서 조금 늦는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첩에는 마치 핑계를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 페이지를 더 넘기자 더욱 의아한 기록을 발견했어요. K와 약속이라고 적힌 날짜가 여러 개 있었거든요. 날짜는 불규칙했지만 대체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어요. K가 누구일까요? 남편의 회사 동료나 친구 중에서는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있었지만 굳이 이니셜로 적을 이유가 있을까요? 영순 씨의 마음에 다시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어요. K와의 약속이 있는 날들을 다시 살펴보니 대부분 남편이 회사 일로 늦는다고 했던 날들이었거든요. 혹시 K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숨기기 위해 회사 일이라고 둘러댄 것은 아닐까요? 수첩 한쪽 모서리에는 작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영순 씨가 모르는 번호였거든요. 그 옆에는 중요라고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해 두었어요. 가족들의 전화번호는 모두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데 왜 이 번호만 따로 수첩에 적어둔 것일까요? 영순 씨는 그 전화번호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혹시 전화를 걸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만약 정말로 남편이 숨기고 있던 무언가와 관련된 번호라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당황스러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문장과 함께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때라는 메모였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라는 글귀가 있었어요. 영순 씨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정리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설명하려던 것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마치 큰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은 흔적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거실 시계가 저녁 8시를 알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혼자서 이런 발견들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영순 씨는 수첩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편지에서 시작된 작은 의심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정말로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영순 씨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어둑해진 거실에 혼자 앉아있던 영순 씨는 문득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썼어요. 의심과 불안에 계속 빠져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와 각자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지만 저녁 준비는 아직 하지 못했어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며 평범한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김치찌개를 끓이면서도 머릿속에는 수첩 속 K와 약속이라는 글귀가 맴돌았어요. 양파를 써는데도 손이 자꾸 떨렸거든요. 남편이 생전에 여보가 끓인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 미소마저 진짜였는지 의심스러웠어요.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영순 씨의 마음도 복잡하게 끓고 있었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편지 한 장, 사진 몇 장, 수첩의 간단한 메모들로 20년 결혼 생활을 의심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으니 남편이 평소 즐겨 앉던 자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녁이면 항상 그 자리에서 신문을 보거나 TV를 시청했었거든요. 오늘 회사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라며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던 남편의 모습이 생생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남편이 회사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구체적인 내용은 빼고 말했던 것 같았어요. 동료와 점심을 먹었다, 회의가 길어졌다, 고객을 만났다 같은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는 잘 말하지 않았었어요. 영순 씨는 시계를 바라보았어요. 초침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이 고요한 저녁 시간이 평소라면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무겁고 답답했어요. 남편이 없는 집은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문득 영순 씨는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정말로 나한테 숨긴 게 있는 건가요? 빈 거실에 혼잣말이 울려 퍼졌거든요. 아니면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아진 건가요?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다시 떠올랐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도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었거든요. 그때 의사는 많이 힘들어하시네요. 영순 씨는 그때 갑자기 쓰러져서 가족들 걱정시킨다고 미안해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남편의 미안하다는 말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편지 속에서도 수첩 속 마지막 메모에서도 미안해하고 있었으니까요. 도대체 무엇에 대해 그렇게 미안해했던 것일까요? 영순 씨는 남편의 유품들이 담긴 서랍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자신이 모르는 비밀들이 더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비밀들을 알게 되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이 있었어요. 연필 소리, 책 넘기는 소리, 가끔씩 들리는 작은 한숨 소리까지 곧 아이들이 나와서 엄마 배고파요라고 말할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무거운 생각들은 잠시 접어두고 아이들을 위한 엄마가 되어야 했어요. 영순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추스렀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간직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설사 남편에게 정말로 비밀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만의 짐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구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전하지 못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 K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수첩에 적힌 전화번호의 주인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거실 불을 켜며 영순 씨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에 다시 한번 남편의 물건들을 살펴보겠다고.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단서들을 찾아보겠다고.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말이지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적막한 거실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나에게 진실을 숨기려 한 걸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잠들었고 영순 씨만 거실에 혼자 남아 있었거든요. 저녁 동안 아이들과 함께 TV를 보고
숙제를 도와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남편의 비밀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영순 씨는 조용히 남편의 서랍을 다시 열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놓친 것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거든요. 작은 손전등을 켜서 서랍 구석구석까지 비춰보았어요. 아이들을 깨우고 싶지 않아서 거실 등은 끄고 손전등만 사용했거든요. 수첩을 다시 꺼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봤던 K와 약속 기록들을 다시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더 자주 만났던 것 같았습니다. 거의 매월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고, 때로는 한 달에 2번씩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수첩 뒷부분을 넘기다가 영순 씨는 작은 메모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끼워져 있던 작은 종이였습니다. 접혀 있어서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남편의 글씨로 다음 주 화요일 2시 평소 장소에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영순 씨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엇의 마지막이라는 것일까요? 그리고 평소 장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남편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평소 장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메모지의 날짜를 확인해 보니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불과 일주일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마지막까지도 그 누군가와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순 씨는 메모지를 들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이 비밀스러운 만남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서 메모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종이 뒷면에도 뭔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우 작은 글씨로 정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동그라미 안에 물음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큰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영순 씨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남편이 경제적인 문제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해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다른 여자와의 관계였던 것일까요? 어떤 경우든 남편이 혼자서 큰 짐을 지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마지막에는 정리해야 할 일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영순 씨는 남편이 그런 고민을 혼자 끌어안고 있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동시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왜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부부라면 어떤 어려움이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쌓아온 신뢰는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영순 씨는 메모지를 수첩에 다시 끼워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분명히 큰 비밀이 있었고 그 비밀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다는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손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있던 영순 씨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던 그 모습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무거운 짐에 대한 참회였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밤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영순 씨의 마음은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어수선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비밀을 끝까지 파헤쳐 볼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묻어둘 것인가. 하지만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습니다. 한번 시작된 의심은 쉽게 멈추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영순 씨는 남편이 남긴 다른 단서들도 찾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K라는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평소 장소가 어디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영순 씨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평온했던 일상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이 막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의 메모에 적힌 문장.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비밀의 고백이었을까요? 아직 영순 씨는 답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끝내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시겠습니까?